Just improve yourself, your spirit never dies. Farewell, I've gone to take my throne above, but don't weep for me, 'cause this will be. 네, 뭐 하고 사나 뭐 먹고 사나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죠. 유한솔의 오늘 뭐 사니 이어집니다. 보기만 해도 삶이 나아지는 생활 속 경제 이야기 오늘도 해볼 테고요. 일타 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 변함없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을 모셨을까요? 네, 사회의 다양한 트렌드를 함께 읽어주실 분입니다. 트렌드 코리아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이혜원 연구위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트렌드 코리아 이혜원 연구위원님과 오늘 육아 이야기, 그중에서도 육아용품 소비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아 수가 다행스럽게도 조금씩 늘고는 있지만 저출생 극복은 좀 먼 얘기죠. 그런데 육아 물가는 치솟고 있고 여기에 소비 패턴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좀 들여다볼 건 이 육아 물가 얘기입니다. 뭐 조리원부터 해서 분유, 기저귀, 유모차 할 것 없이 최근에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얘기인데 사실 뭐 이런 것들은 저도 집에 아이가 있다 보니까 네네. 최근에 다 지출을 했든지 아니면 지금도 나가고 있는 돈인데 네. 만만치 않더라고요. 많이 오른 거 맞죠 지금? 그러니까요. 육아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요. 이 출생률은 감소한 데 반해서 출산 육아용품 이에 관한 가격들이 오르는 예. 현상을 말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분야가 다 우유값, 기저귀, 이유식 분야에서 네. 다 1년 전보다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산후조리 이용료라든지 예. 유치원 납입금이라든지 다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이 같은 이유를 찾아보자면 출생률 감소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생률이 감소하면서 전체 시장이 위축되고 또 그렇다 보니까 관련 기업들은 매출을 만회하기 위해서 고객 1인당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 이 같은 가격 변동이 일어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렇게 분유값이라든지 이유식, 기저귀 이건 정말 필수 항목이잖아요. 이를 구매하는 거를 줄일 수는 없기 그렇죠. 때문에 부모들만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른바 육아 인플레이션 현상, 전반적인 이 육아 소비용품에 대해서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이유도 좀 짚어볼 수가 있었는데 흥미로운 건 앞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이제 저출생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그래서 수요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 줄어든 부분을 업계에서는 지금 가격 상승으로 좀 메우려고 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이 부담이 지금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점점 가격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산후조리원 가격을 보면은요, 가맹점 수는 연평균 4%씩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출생률 저하를 반영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결제 건당 승인 비용은 해마다 23.6%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아동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점포 수는 같은 기간 동안 4.1% 감소했어요. 그런데 한 명당 결제액 증가율은 5.4%였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공급자분들이 물품당 수익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 또 부모 입장에서는 출생 자녀 수가 줄면서 지출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이 충분히 형성돼 있으면요, 네. 경쟁 압력 때문에 가격 상승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처럼 저출생으로 시장이 점점 위축되면요, 가격이 크게 오르게 됩니다. 이 출산 육아용품이 결국 필수제인데요. 네. 그러한 성격을 고려했을 때 바우처, 지원책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는 이제 감소한 수준 이상으로 가격이 올랐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도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분유값 같은 거 저희가 방송 전에 이야기 나눠봤지만 아이가 한참 먹을 때는 뭐 한 통에 한 4, 5만 원씩 하는 거 일주일에 한 통씩 먹고 그러거든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소비자들도 뭔가 대응책을 능동적으로 찾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목해 볼 것이 이제 육아 아이템을 찾는 소비 패턴의 변화인데 중고 육아 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육아용품 사보셔서 아실 텐데요. 이 육아용품이라는 게 사용 기간은 굉장히 짧고요. 짧아요. 네, 그런데 가격대는 전부 다 높게 구성되어 맞아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고거래, 리퍼브, 또 반품 이런 것들을 다시 판매하는 시장이 굉장히 활성되어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출산 앞두고 나서요, 필수적으로 준비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카시트, 유모차, 아기 의자, 전집
이런 것들이요. 각각이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맞아요.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런 가격을 보면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모두 새 제품으로 구매하기에는 부담이 되고요. 그래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네. 아마 국민템이라는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의자나 아기용품들 중에서 꼭 사는 것들이 있는데요. 모빌 뭐 이런 거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런 모빌이나 침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중고 거래가 많이 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첫째 때 중고 대여 용품으로 하는 침대를 썼었어요. 네.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가요. 아이들이 입에 대지 않는 물건이다 보니 중고 네. 물품을 쓰더라도 큰 부담이 없습니다. 또 최근에 온라인 쇼핑몰에서도요. 반품 상품을 재판매하는 리펍 상품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반품된 상품을 직접 검수해서 다시 판매하는 쇼핑몰까지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곳이요 오픈 3개월 만에 고객 수가 35%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자녀가 성장하면 처분하는 물품이 많아지고요. 또 그런 물품들을 찾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리퍼 찾는 분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신생아 때부터 말씀하신 대로 뭐 입을 대지 않는다든지 피부에 직접 닿지 않는 그런 물품들은 중고 거래 플랫폼을 많이 애용을 했었습니다. 아이 엄마가 그렇게 잘 쓰더라고요. 반대로 이제 피부에 직접 닿는 것들은 이를테면 옷 같은 것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도 좀 좋은 것을 입히고 싶어하는 게 부모의 마음일 텐데 그래서 그럴까요? 이제 뭐 한두 명 낳는 저출산 시대지만 아동복 시장은 더 증가하고 있다면서요? 크기가?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패션 시장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복 시장은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의 조사에 따르면요, 예. 지난해 국내 유아동복 시장 규모가 2조 5,390억 원으로요, 5년 전인 2020년에 1조 8,410억 원 대비해서 총 38%가 어우, 증가했다고 예. 합니다. 아무래도 저출생이지만 프리미엄 아동복 수요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패션이라는 것이 경기가 침체되면 점점 줄어드는데요. 오히려 반대가 되는 것이죠. 네. 이는 아무래도요. MZ세대, 현재 부모 세대들이 유행에 민감하고 그러다 보니 프리미엄이나 디자이너 브랜드를 선택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는 다자녀 시대였기 때문에요. 하나를 사서 계속 물려있고 하는 것이 가능했다면 지금은 아이 한 명만 낳아서 애지중지 키우고 또 가장 예쁘고 멋지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 때문인지 네. 자녀에게 옷으로도 집중 투자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특히요, SNS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네네. 있는데요. 지금 부모 세대들은요, 이 육아 과정에서도 SNS를 끊임없이 활용을 해서 무언가를 드러내고 보여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요, 아이 옷을 고를 때도 기능성보다는요,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이런 점들이 굉장히 네.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백화점에서는요, 프리미엄 아동복 팝업 스토어를 열기도 하고, 또 특정 제품을 한정 수량으로만 오. 판매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예. 이곳은 온라인 쇼핑몰, 조금은 저렴한 가격의 네네. 플랫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네, 무신사가 운영하는 여성 패션 플랫폼에서는요, 성수동에 프리미엄 키즈 브랜드 오. 구성을 대폭 확대했다고 성수동에.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사실 키즈 브랜드들을 보기가 힘들었었는데요. 네. 성수동이라는 가장 멋진 장소에 패션의 성지죠. 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엄마들, 아빠들이 와서 보고 아이들을 입혀보고 네. 하는 것으로 소비 욕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SNS에 일상 공유하는 게 이제 약간 지친 육아 일상이 좀 활력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 되게 공주 옷, 예쁜 어. 옷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네. 딸 가진 부모님들은 아주 속개나 쓰일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진짜 저희는 아직 그 시기가 아니긴 한데 네, 뭐 이게 예외 한 없이 다 지나간다고 하더라고요. 4살에서 한 7살 정도 되면 맞아요. 예쁜 옷, 공주 옷 찾기가 마련인데 이 국내 아동복 시장에서도 이 공주룩 경쟁이 치열하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주신 것처럼요. 4세에서 7세까지 프린세스 시기입니다. 저희 집 딸도 네. 지나쳤는데요. 네. 그 시기를 위해서 여러 패션 브랜드 혹은 패션 플랫폼들이요. 많은 제품과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여아용 패션 브랜드에서는요. 올해 봄, 여름 시즌부터 네. 여아 라이프 스타일을 3단계로 그래요? 구분을 했습니다. 어떻게 구분해요? 먼저 오. 데일리 공주 어. 해서 등원 하원용 실용적 아이템입니다. 네. 두 번째는 미니미 공주라고 해서요. 엄마와 딸이 커플룩으로 아, 입을 네. 수 있는 좋네요. 스타일이고요. 세 번째는 스페셜 공주여서요. 뭐 생일, 결혼식, 특별한 골프. 날에. 네, 맞습니다. 이벤트용으로 정말 공주처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이요. 굉장히 여자 아이들 또 어머님들한테 잘 먹혀서요. 네. 지난 7, 8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6% 와.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제 미니미 공주가 성장세를 주도하고 네, 네, 있는데요.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샤스커트, 레이스 디테일, 또 회전할 때 퍼지는 실루엣, 리본 자수 데님처럼요. 성인 네. 트렌드를 아동복에 녹여낸 굉장히 세련된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엄마랑 비슷하게 입는 거죠. 네, 시계. 맞습니다. 어머니들이 입을 것 같은 원피스나 데님 트렌드가 아이 옷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요. 이러한 매출들도 굉장히 뛰고 있습니다. 예. 말 그대로 딸과 함께 여성스럽게 옷을 입는 거죠. 네. 또 가장 재미있는 거는요. 네네. 이러한 공주룩, 프린세스 시기가 체험용 소비로도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한 테마파크에 퍼레이드 워킹 패키지가 상당히 이거 인기입니다. 인기죠. 네,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이들이 직접 퍼레이드에 참여해서 공주가 되는 꿈을 실현할 수 있는데요. 드레스 대여부터 헤어, 메이크업, 장신구 대여까지 마치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처럼 네. 헤메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허. 이런 것들은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퍼레이드 행렬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데요. 네네. 움직이는 트램카에 탑승하는 트램카 패키지는 최소 20만 원이 들고요. 직접 요정이나 공주로 변신해 같이 걸어가는 퍼레이드 워킹 패키지는 최소 10만 원입니다. 예. 네, 그중에서도요. 퍼레이드 한가운데서 행렬을 이끄는 대형차에 타는 퍼레이드 컨셉카 패키지는 50만 원 이상이에요. 그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상당히 밀려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변신하는 3시간 동안 너무나 행복하고 공주가 되는 네네.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진을 찍어서 그러니까요. SNS에 올릴 수 있다는 점이죠. 네. 그러니까 앞서도 이야기한 부분이지만 이제 육아를 하면서 SNS에 그 일상을 공유하고 또 때론 좀 자랑도 하고 여기에 영향을 받은 다른 부모의 소비로 이어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키즈 시장에서는 이 MZ 부모들의 SNS를 주목을 안 할 수가 없겠어요. 네, 맞습니다. 요즘 세대의 소비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경험과 공유입니다. 네. 이 경험과 공유를 모두 만족시켜주는 것이 SNS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요, 입소문으로 퍼졌어요. 네. 근데 지금은 입소문이 아닌 SNS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SNS에서요, 육아그램이라는 해시태그를 검색해보면 680여만 건, 또 육아기록이라는 해시태그도요, 700만 건을 훨씬 넘습니다. 예. 아무래도 아이의 성별을 공개하는 그러한 영상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요. 뭐 100일 잔치, 돌잔치 같은 이벤트는 물론이고 사소한 일상까지 모두 업로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제품 추천하고요. 후기 공유하고요. 그러면서 또 새로운 소비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업체, 기업에서도요. 일반 소비자들의 SNS 사용을 굉장히 많이 밀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한 서포터즈 활동에 적극적인데요. 한 육아 플랫폼에서 크루 모집에는 매 시즌 7,000명 가까이 몰려서 경쟁률이 100대 1을 웃돕니다. 네. 이러한 곳은 해당 기업이 제품을 제공해주고 그것을 SNS에 예쁘게 올리는 것이다 보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몰리고 있는 것이죠. 이분들은 특히 상품을 단순히 쓰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향을 드러내고요. 네. 또 후기를 충분히 적극적으로 공유를 하고요. 또 부모 커뮤니티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SNS에서 본 부모 경험담을 바로바로 보고 네. 또 그대로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결국 소통하는 것, 그것이 소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뭐 새로운 세대의 엄마 아빠가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소비 패턴 경향도 많이 달라지고 있고 이 가운데서 주목을 해볼 부분들은 이제 MZ 부모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또 육아 아이템을 찾을 때 3S 제품을 찾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 3S는 또 어떤 얘기예요? 네, 3S, 스마트, 스타일리시, 세이프티 어허. 이 세 가지입니다. 예. 요즘 스마트한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 가지 기기입니다. 아까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요. 요즘은 분유를 손으로 타기보다는 기계로 딱딱 눌러서 네. 가루와 물 온도, 농도까지 모두 완벽하게 맞춥니다. 네. 이것이 바로 스마트한 것이고요. 이거 유용해요. 네, 스타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인부복도 단순히 큰 옷이 아니고요. 멋진, 스타일리시한 인부복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 청바지나 임산부 레이어드 원피스 같은 예. 검색 양이 늘고 있고요. 또 세이프티 굉장히 중요하죠. 올 초 국내에 진출한 한 어린이 치약은 호주의 약사 부부가 만들었는데요. 네. 그 철학이 어린이는 작은 어른이 아닌 별개의 사람이다라고 네. 해서 아이들의 안전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비건 인증 등을 통해서요. 예. 부모 세대인 MZ 세대의 환경을 향한 니즈들을 충분히 건드려주고 있습니다. 네, 아는 게 참 무섭죠. 그래서 여러 정보가 쏟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편리해진 점도 있지만 더 신경 쓸 부분도 많아진 요즘의 육아 시장 얘기입니다. 네. 업계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자면 이 분위기 속에서 이제 이커머스 업계에서도 차별화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데
당장 떠오르는 건 빠른 배송이에요. 이제 분유, 기저귀 이런 거 뚝 떨어질 때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부모님들 중에서는요, 온라인 쇼핑몰을 나의 육아동지로 여기시는 분들 굉장히 네. 많으실 거예요. 없으면 아이를 키울 수 아우, 없다라고 정말 그래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오프라인 행사를 열기도 합니다. 그러한 팝업 행사에 거의 만여 명에 가까우신 분들이 방문객이 몰렸고요. 네. 특히 이제 기본적으로 육아용품들은 설치하고 시공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도 모두 온라인 쇼핑몰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소비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해봤고 이번에는 이제 뭘 사는지 말고 부모들이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교육이랄지 뭐 영유아 시기에는 발달 과정 이런 데도 관심이 많잖아요. 요즘 부모들은 어디에 투자를 하나요? 네, 바로 성장과 발달 중심의 육아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언어 치료, 발달 검사, 그리고 돌봄 플랫폼을 이용을 하는 건데요. 네. 최근 2년간 13세 이하 자녀를 가진 부모의 SNS 키워드를 살펴봤더니 지능 검사 18.4%, 기질 검사 16.4%, 언어 검사 10% 순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녀의 기질과 성향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양육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7세 이하 같은 경우에는 언어 치료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특히나 몇 년 전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대면 기회가 적어지고 언어 발달에 대한 지연 사례가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는데요. 네. 또 부모들은 돌봄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관심사, 성향에 맞춰서 선생님을 1대1로 매칭하는 건데 이 같은 행태를 보면 요즘 부모들은 새로운 교육 선택지로 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부모 세대의 고민과 또 달라진 교육 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관련한 매칭 플랫폼도 증가하고 있다. 대체로 이제 한둘만 낳아 키우다 보니까 각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그만큼 이제 여러 분야에 투자하고 또 교육 비용도 같이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제 5060 세대, 우리 아이들의 조부모 세대의 소비 지출이 늘고 있다고 하던데 돈을 그렇게 많이 쓰세요? 네, 맞습니다. 예, 최근에 카드 결제를 분석을 해보니까요. 50대와 60대 이상의 이용 금액이 전체 평균 육아 소비 증가율을 앞섰다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조부모 세대가 손주들의 교육비 결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목할 만한 점은요. 전체 소비 증가율은 약 17%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네. 또 50대, 60대 이상의 이용 금액 증가율은 26에서 24% 정도라고 합니다. 이들이 결제해 주시는 건 말 그대로 학원비이고요. 네. 특히 최근에 이과에 관심이 많다 보니 아무래도 자연 계열에서 제일 중요한 수학학원의 결제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예. 합니다. 아이들 뭐 교육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도 이제 조부모 세대가 나눠지고 있고 한둘만 낳아 키우고 있는 저출생 시대와 또 육아 인플레이션이 공존하는 그런 상황에서 달라지는 소비 시장의 변화들 그리고 그 전망까지 한번 쭉 이야기해봤습니다. 이혜원 연구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